한동훈 의원의 영향력이 2배 급증했습니다. 보수의 다음 1인자는 당연히 우리 한동훈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보수 정치권에서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숫자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지난해 한동훈 의원의 영향력은 12.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가 됐느냐? 24.2%, 거의 정확하게 2배입니다. 11.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지금 누구를 앞섰냐는 겁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둘 다 정치적으로는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반 국민조사에서 한동훈 의원은 24.2%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8.8%, 장동혁 대표는 15.2%, 한동훈 의원이 오세훈 시장보다 5.4%포인트, 장동혁 대표보다 무려 9.0%포인트를 앞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도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1야당 대표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치력 영향력이 높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2026년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이 나옵니다. 일반 국민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를 물었습니다. 1위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37.2%, 2위는 김민석 대표가 36%, 그리고 3위가 우리 한동훈 의원 24.2%죠. 24.2%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민주당 2명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동훈 의원은 12.4%였습니다. 올해는 24.2%, 11.8%포인트가 상승한 거죠. 거의 2배입니다. 정치인에게 이런 상승폭은 그냥 지나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도 아니었고 국무총리도 아니었고 서울시장도 아니었고 야당, 여당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영향력 인식이 오히려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직함이 만들어낸 영향력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의 이름과 이미지가 만들어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전문가 조사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조사에서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해 전문가 조사에서 5.2%였습니다. 올해는 12.4%, 7.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순위입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한동훈 의원은 3위였습니다. 1위는 김민석, 2위 정청래, 3위가 우리 한동훈 의원이죠. 민주당 두 핵심 인물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자리한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 내부만 떼어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동훈 12.4%, 오세훈 11.0%, 장동혁 10.8%,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실상 보수 3강이 초접전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24.2%로 확실하게 앞섭니다. 이게 지금 보수 국민들, 보수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지지가 어마무시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왜 한동훈 의원의 영향력이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핵심이 딱 하나라고 봅니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직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장관이 되면 뉴스에 나옵니다. 총리가 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직함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관심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무소속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이름이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 영향력이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비판을 받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아직도 국민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이것은 상당한 자산입니다. 현재 보수 진영을 보면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세 사람이 서로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정이라는 행정 기반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대중적,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층입니다. 기사에서도 이 세 사람의 정치적 자산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는 원내 진입이라는 과제와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오세훈에게는 서울시정이라는 행정 기반이 있고 장동혁에게는 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봐야 합니다. 장동혁은 당을 움직일 수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이라는 행정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당 조직과 행정 권력과는 다른 대중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생각한다면 대중적 인지도와 확장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장동혁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일반 국민 영향력은 15.2%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24.2%입니다. 차이가 9%포인트입니다. 이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현재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느끼는 영향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이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과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당의 직함이 없어도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자체의 존재감은 유지되고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끝났다는 말, 정말 끝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을 비판한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동훈은 끝났다, 정치적으로 끝났다, 이제 영향력이 없다. 그런데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끝난 정치인의 영향력이 12.4%에서 24.2%로 올라갑니까? 전문가 조사에서도 5.2%에서 12.4%로 올라갑니까? 물론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동훈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의 지표만 놓고 보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의원은 오세훈, 장동혁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가 37.2%, 김민석이가 36%, 한동훈 의원은 24.2%. 전체 정치권 영향력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한동훈 의원을 보수의 절대적인 1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수의 권력 지형이 한 사람에게 몰려있지 않습니다. 한동훈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장동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동훈 의원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해 12.4%였던 사람이 올해 24.2%가 됐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건 현재 순위가 아닙니다. 정치에서 현재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1등이라고 해서 영원히 1등인 것도 아니고 현재 3등이라고 해서 영원히 3등인 것도 아닙니다. 정치판은 계속 움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과 권력 지형이 달랐습니다. 기사에서도 지난해에는 김민석 전 총리의 영향력이 사실상 독주에 가까웠지만 올해는 정청래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면서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즉 지금은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한동훈이 3등이다가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얼마나 올라왔느냐를 봐야 합니다. 12.4%에서 24.2%.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동훈 의원에게는 분명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지지층만 가지고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한동훈은 한번 지켜볼 만하다. 한동훈이라면 한번 맡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24.2%, 전문가 12.4%,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느냐입니다. 누가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느냐, 누가 보수의 미래를 설명하느냐, 누가 중도층까지 확장하느냐, 결국 이 싸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동훈 의원 일반 국민 영향력이 12.4%였지만 올해는 24.2%, 무려 11.8%포인트 상승, 거의 2배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1위입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12.4%로 역시 한동훈 의원이 앞섭니다. 이것이 지금 나온 숫자입니다. 누군가는 이 숫자를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1년 만에 영향력 지지율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결국 국민은 누가 선택할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보수의 다음 1인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한도현이는 우리 한동훈 의원이 1위가 될 수 있다. 무조건 1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다고 저 한도현 TV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도 끝까지 우리 한동훈 의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